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울릭스 리딩 베이직 순서 배열 3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 특히나 그 메시지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래서 분석, 해석 똑바로 해본 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Interpersonal messages combine content and relationship dimensions까지. 자, 지금 제가 여기에 형광펜을 딱 쳐놨는데 바로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주제문의 특징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셔야 됩니다. 뭡니까? 좀 더 추상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뭔가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곧 뭐다? 그쵸. 주제문이라는 것이죠. 되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nterpersonal 이라는 것은 여기 inter라는 건 between, 사이에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메시지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또는 상호 간의 어떤 그 메시지들은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간의 그 메시지는요, 바로 combine, 합친다, 결합시킨다가 되겠죠. 이것은 타동사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여기 있죠. content and relationship dimensions까지가 되겠습니다. 살짝 내용이,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면밀히 한번 뜯어보면은 여기 있는 컨텐트는 뭐죠? 그쵸.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되겠죠. 내용, 그리고 관계. 자, 여기서 dimens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그 차원이란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흔히 영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dimension이라는 말을 마주했을 때는 그냥 측면이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는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뭡니까? 특징이라고 읽어주시는 거. 됐죠? 다시 한 번 더. 사람 간의 그 메시지는요, 결합시키고 합치는데 무엇을 합치는 거냐면 내용의 측면이랑 내용의 특징이랑 관계의 특징, 이 둘 다를 합친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내용 측면과 관계의 측면,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키워드에서 던져드렸듯이 메시지라는 것은 흔히 당연히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내용이 있어야겠죠. 맞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지시하지 않습니까? 야, 분석해라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의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그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내용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앞에 좀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종의 요 메시지라는 것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죠. 바로 내용이 담긴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이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의 특징이란 말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제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해하기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여기 앞에는 이해됐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읽기 전략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갈까, 그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관계의 측면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그것의 답을 찾으시는 쪽으로 독해를 해주셔야겠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상호 간의 그 메시지라는 것은 당연히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관계의 측면도 담겨 있대. 됐죠?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독해를 하시면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렇게 형광펜 친 문장이 주제문이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they refer to the real world, to something external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지나치면 안 되는 연결사가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that is입니다. 이 that is라는 거요, 제가 좀 적어드리면 that is는 그쵸, 연결사로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즉, 다시 말해 정도의 의미로 씁니다. 즉 또는 다시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문장, 이 주제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주제문 뒤에 즉, 다시 말해 라는 연결사를 썼을 때는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즉, 다시 말해 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말로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말하는 거냐면, 그쵸, 주제문을 다시 한 번 더 말한다고요. 그러면 주제문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니까 얘는요, 주제문의 준하죠. 이 말 이해하니?
아니 얘도 내가 주제문일 거 아니야. 왜냐면 얘도 앞서 있는 이 주제문을 다시 말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그냥 단순히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알파벳들, 나열들을 빨리빨리 그냥 읽어갈 것이 아니라 아 여기는 안 읽어도 될 부분이다 또는 읽어야 될 부분이다 판단하는 것이 속독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아 여기도 주제문에 준하니 시간이 없을 때는 뛰어넘으면 되는데 다만 하필이면 왜 다시 말해줄까라는 그 필자의 의도까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왜 다시 말할까요? 그치 어느 정도 얘도 주제문에 준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주제문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독자 입장에서는 그치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읽어볼게요. they 뭡니까?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들이 되겠죠. 이 상호간의 그 메시지들은 refer to라는 것은 가리킨다, 지시한다. 근데 무엇을 가리키냐면 the real world, 뭡니까? 실제 세계를 가리킨다. 오, 참 와닿지 않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세계를 가리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좀 to가 보이죠? to가 보이는데 이때 to는요, 요 콤마가 일종의 and라서 여러분들 병렬 취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병렬 취급을 해주시냐면 여기 지금 to가 보이니까 앞서 to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병렬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상호간의 그 메시지들은 실제 세계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서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그 무언가를 가리킨다고요. 됐나요? 자 다음에 이 부분 꼭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external to 목적어, external to 목적어. 결론적으로 이 external이라는 것은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 뒤에 to가 연이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external to가 앞서 있는 something이라는 부정대명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은 외적인, 밖에 있는 그 무언가예요. 근데 누구 밖에 있는 거냐면 보스 A and B가 되겠죠? 누굽니까? 화자와 청자가 되겠죠? 말하고 있는 화자와 듣고 있는 청자, 그들 밖에 있는 그 무언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약간 추상적으로 적혀있는 이 글, 이미지를 적절히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청자와 화자가 등장해야 되잖아. 맞나요? 예,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고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됐죠? 이 두 명이 있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들 밖에 있는 거 여기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죠. 됐죠? 예,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그들 밖에 있는 거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그 둘 다의 그 외부에 있는 그 무언가잖아. 이게 뭔데? 이렇게 제가 빗금을 딱 쳐준 거 뭡니까? 이 세상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지 않습니까? 실제 세계요. 됐죠? 뭐라고요, 선생님? 여기 이 상호간의 메시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은요, 실제 세계를 가리킨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가 나왔죠. 동시에. 여기서 이 at the same time은 여러분들 한 번에 수식어 처리를 해주시고 동시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역시나 day가 나왔죠. 뭡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상호간의 그 메시지들은 또한 가리킨다. 또한 가리킨다. 자,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치. The relationship. 뭡니까? 바로 관계를 가리키죠. Between parties. 뭐예요? 여기 당사자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근데 여기 지금 S가 붙어 있는 복수형이니까 당사자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바로 그 관계를 가리킨다.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 잘 봐봐. 물론 여기서 제가 명시적으로 여기까지 주제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리고 즉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것도 뭔가 추상적인 문장이다 이거예요. 뭔가 와닿지가 않아. 아직까지도 이 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문이 이거야. 나 같으면 지금 얘 주제문이죠. 근데 주제문하고 거의 그 추상성이 유사한 비슷한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체화라고 좀 적기 하겠지만 주제문 2라고 적을게요. 일종의 이것도 주제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요. 그치. 예시 또는요. 구체화가 겠따라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예시나 구체화된 문장이 나오는 거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역시나 든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A번이 있는데 여기 이렇다 할 연결사 안 보이죠?
구체화나 또는 예시를 알려주는 연결사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B는요. It also 나오죠. 자, 뭐가 나오는데요? 그치, it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기 보면 they 나온 거 보이세요? 계속 복수형으로 적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interpersonal messages를 대명사 they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건 지금 복수 대명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B번에서는 it 뭐예요? 단수 대명사 it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C번도 한번 보고 오자고요.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는데?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뭔가 억지로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 마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 뭔가 아까 그 위에 있던 그 지문 자체가 추상성이 굉장히 높았다, 짙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추상적인 어떤 문장을 좀 더 쉽게 말을 해주는 예시문이나 구체화된 문장이 뒤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러면 우선 여기에 있는 for example부터 읽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B번도 괜찮지 않습니까? B번도 괜찮은데 C번이 더 유력하다고,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C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A supervisor. 자, 이제 예시를 들고 있죠. 자, 위에서 메시지라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대요. 요약을 하자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차원이요? 내용의 차원이랑 또요 관계의 차원이 있다.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supervisor 뭡니까? 감독관이 되겠죠. 또는 이것을 그냥 직장 상사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상사. 직장 상사. 그래서 어떤 직장 상사 한 명이 있는데 may say 아마도 말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to 누구누구에게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a trainee라고 되어 있는데 이 trainee는요 여러분들 인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식의 직장인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맛보기를 하는 연습생이지 않습니까? 견습생.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마도 말할지도 모르는데 인턴에게 훈련받는 그 견습생이나 수습생에게 말할지도 모르죠. 뭐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 미리까지가 다 뭡니까? 그쵸? 이 s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쌤이 나를 보자가 되겠죠. 지금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after 뭐뭐 후에가 되겠는데 이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죠. 뭡니까? 회의 뒤에. 회의하고 난 뒤에거든요. 이거 느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제가 요새 보는 한 번씩 그 쇼츠에 한 번씩 뜨는 게 있는데 그 SNL에 그 주기자였던 그 주현영 씨죠. 예,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 그것들을 그 막 패러디, 뭔가 풍자한 그런 어떤 그 있잖아. 뭔지 알죠? 어쨌든 그거 봤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누구한테 그 견습생, 인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봅시다 나를 뭐 끝나고 회의 끝나고 야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일까? 조금 나쁜 상황일까? 예, 저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종의 메시지잖아. 누가? 그쵸? 말하는 사람 이 상사가 누구? 듣고 있는 이 견습생에게 해주는 메시지죠. 인턴에게 해주는 메시지일 거 아니야. 그 메시지에는 지금 뭐가 드러나냐면 내용이 드러나죠.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가 보일 거다? 관계가 보인다고요. 돼요? 조금 더 끌어볼게요. 더 읽어볼게. These simple messages 뭡니까? 이 단순한 메시지는요 has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a content message 뭐예요? 내용의 메시지를 갖고 있대요. 내용 메시지를 당연히 갖고 있지. 어떤 메시지인데 자 t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오랜만에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명사 뒤에 that이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 주어 없이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이와 같은 구조. 바로 이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죠. 주관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의 특징은 앞서 있는 명사를 딱 꾸며서 해석은요 동사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자, tells 말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 이 that부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앞서 있는 메시지를 꾸민다 라고 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메시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trainee 자 우선 여기 이거 좀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tell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것도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쭉쭉쭉 독해를 해나가죠. tell 목적어 to 동사원형
됐죠? tell 목적어 to 동사원형.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to 동사원형은요, 목적격 보호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말해주다, 말하다 해주시면 되겠죠.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말하다. 자, 그랬을 때 tell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목적어 the trainee가 목적어죠. 그런 다음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to 이하부터는 목적격 보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견습생이, 인턴이 바로 보도록 말하는 메시지죠. 근데 누구를 보는데요? 그쵸, 상사를 보는 것이죠. after, 뭐뭐 이후에 전치사의 그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초이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단순한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갖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하는 내용이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인턴이 보도록 말하는 메시지죠. 이해돼요? 근데 뭘 보도록인 거냐면은 상사를 보도록, 바로 회의를 끝나고 난 뒤에, 됐죠? 회의를 끝마치고 난 뒤에 상사를 찾아오도록, 상사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잘 봐봐. 저는 이거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냐면 여기로 주저없이 갑니다. 왜요? 있죠? 이게 요거인 것 같아. 이 단수잖아요, 이거 지금. 됐죠? 이 단순한 메시지는 바로 어떤 측면? 내용의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 됐죠? 근데 글의 흐름상 내용의 측면하고 어떤 측면도 있어야 되죠? 그치. 관계의 측면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줄곧 이 글을 읽어가면서 그게 정말로 궁금한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C 다음에는 B로 가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나오잖아. 이게 단서가 또 나오네. 또한. 됐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메시지는 또한 바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나와야지. 뭐를요? 관계의 메시지 또한 포함하고 있어. 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면밀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은 좀 더 그 내용을 곱씹어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면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네, 주어 없습니다. 말하는 메시지. 근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about,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해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connection입니다. 자, 제가 적어드렸죠. connection between A and B. 자, 따라 해봐. connection between A and B. 바로 A와 B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메시지요. 이해돼요? 계속 볼게요. Even the use of the simple command, 뭐예요? 단순한, 자, 이 command는 잘 적어드립니다. 무슨 문? 그치, 명령문이죠. 되나요? 그래서 단순한 명령문의 사용, 심지어, 여기서 이 even은 심지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심지어 단순한 명령문의 사용은, 예, 주어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단순한 명령문의 사용일지라도 바로 그것은 shows, 보여준다, 타동사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략된 한 단어는 바로 대시입니다.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show라는 것은 흔히 타동사로서 무언가를 보여주다 뜻이지 않냐고. 맞아요. show 다음에는 흔히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절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 하다는 것을 뭐하다? 그쵸. 보여주다.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요. 흔히 여기에서 이 that은, 그러니까 이 접속사 that은요,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이 that을 지금 제가 집어넣어 드렸죠. 맞나요? 예.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뒤따라서 이 that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네요. 맞아요. 보이십니까? 어디? 주어 어디야? 주어 동사죠. 돼요? 지금 there be 주어, 바로 존재문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비동사 뒤에 나와 있다까지도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주어 이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주어 이가 있다라는 이 존재문형을 이 대절에 걸어서 읽어주시는 것이 맞겠죠? 맞나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 해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분의 차이죠. 지위의 차이 하셔도 됩니다. 예, 스테레오스 뜻이 뭐냐면 지위라는 말이거든요. 됐죠? 자, 봐봐. 이게 관계를 나타내준다. 관계 메시지 또한 던진다라는 건데, 야, 아무렴 상사니까 부하 직원, 그러니까 인턴이죠. 인턴에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령문이 나왔다는 건
명령문,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듣는 사람보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위가 더 높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단순한 명령문의 사용, 심지어 그것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지위상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됐죠? 바로 이 지위상의 차이는 역시나 관계사가 또 나왔죠. 여기 지금 주어가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앞서 있는 그쵸, 이 difference를 꾸민다.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죠. 또 나왔습니다. 얘는 진짜 단골 손님이야. 이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또 적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내가 적어주지.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뭐하다, 예, 허락하다.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허락하다.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어고요. to 이하가 뭐다? 네, 목적격 보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로 감독관이, 그러니까 상사가 뭐 하도록? 바로 인턴에게 명령하도록 허락하는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허락하다라면서 바로 상사가 명령하도록 허락하는 지위상의 차이. 됐어요? 네.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건데 바로 인턴에게. 자, 이제 관계적 차원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리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 이거랑 회의 끝나고 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 봐봐. 1번, 2번입니다. 상사가 하기에 적절한 말은요. 상사가 하기에. 1번이지. 견습생인 인턴이 하기에 적절한 말은요. 1번입니까? 이러면 잘려요, 여러분. 됐죠? 어떻게 해야 돼? 2번으로 해야지. 되게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잘 봐봐. 1번도 메시지고요. 메시지. 그리고 2번도 메시지입니다. 둘 다 메시지인데 다시 말하면 내용은 어때? 내용은 같다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관계가 다르다고요. 다시 말하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계를 나타낸다고. 1번은요. 지위상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잖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듣는 사람보다 어떻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위상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제문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뭐예요? 그치? 상호간의 이 메시지는요, 두 가지의 차원과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적 차원.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라는 그 메시지는 정말로 회의 끝나고 나를 보자라는 메시지야. 근데 두 번째 관계적 어떤 측면도 전달하는데, 뭡니까? 그치?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라는 그 명령문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지위적으로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다시 한 번 더 빨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also. 그것은 또한 포함하는데 관계적인 어떤 그 메시지 또한 포함하고 있어. 바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무언가를 말해주는 메시지야.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바로 이 관련성에 관해서. 바로 상사와 인턴 사이에서의 그 관련성에 관해서 무언가를 좀 말해주고 있죠. 심지어 단순한 이 명령문의 사용은 보여준다.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전히 이 둘 사이에는 지위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근데 이 지위적 차이는 어떤 지위적 차이냐면 허락해주는 지위적 차이예요. 근데 누가? 바로 상사가 인턴에게 명령하도록 허락해주는 지위적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참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죠. 예, 상사니까 충분히 부하 직원에게는 명령조로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번으로 가보면 될 것 같다입니다. You can appreciate. 당신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은 그쵸. 메시지 안에는 바로 내용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두 가지가 있고 바로 관계적 차원에서 지위의 차이가 느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바로 이것을 가장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most clearly는 바로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 you visualize the same command being made 정도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 연업 구조 한번 챙겨가 주시면 참 좋습니다. visualize 목적어 ing. 우리가 흔히 field이나 see
그리고요 뭐 here 이와 같은 동사들을 지각동사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지각동사의 그 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따라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그래서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 최종적으로는 feel 목적어 ing, see 목적어 ing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imagine 그러니까 상상하다 뜻을 갖고 있는 visualize도 이와 같은 연업 구조로 쓸 수 있다 정도는 챙겨가 주시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visualize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the same command가 목적어죠. 그런 다음에 ing 딱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목적어 ing 구조구나 한 번에 좀 챙겨가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쵸 목적어 이가 ing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이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읽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뭡니까? BPP 수동태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ing 현재 분사 부분에 바로 그치 BPP 수동태가 같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그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고 있는 것은이 아니라 뭡니까? 그쵸? being pp를 쓰는 경우에는 되고 있는 것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동일한 어떤 명령문이 being made 말해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상상한다면 근데 by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The train이 바로 그 인턴이 되겠죠. 그 인턴에 의해서 동일한 명령문이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상상한다면 당신은 가장 명확하게 바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행해지는 거냐면 the supervisor 누구예요? 그쵸? 바로 감독관 상사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이게 어떤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 좀 봐 라는 말을 상사가 아니라 도리어 좀 더 낮은 지위에 인턴이 한다면 이게 되게 어색하거나 저러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당신은 이것을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는 내용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까지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것을 정말로 단번에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은 바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일 당신이 상상한다면 동일한 명령문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인턴에 의해서 상사에게 됐죠?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면 잘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it appears 그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쵸? awkward 어색해 보인다. 자 여기에서 이 appears라는 동사는 비동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뒤따라서는 형용사, 주격, 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턴이 상사에게 명령문조로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그것은요 어색해 보인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여기 out of place가 나왔는데 이 out of place도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도통 상황과는 맞지 않은 정도의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이 out of place도 바로 주격 보호로서 앞서 있는 이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서 앞서 이 accord와 뒤따르는 out of place가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에 because는 접속사고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한 상황 자체가 위반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위반하냐면은 the normal relationship 뭡니까? 일반적인 관계성을 위반하고 있죠. 적어도 상사와 인턴 사이에서의 그 관계 자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요 정확히 말했을지언정 내용상 괜찮을지언정 부정확할지도 모른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위반하느냐 바로 관계인데 누구 사이에서요 그쵸 바로 상사와 인턴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어색하고요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between은 당연히 전치사가 되겠죠.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supervisor and trainee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 그러니까 메시지에는 내용적 차원과 그리고 관계적 차원 두 가지가 있구나 뭐 단번에 이제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visualize 목적어 ing 이런 연어는요 사실상 외우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아무렴 여러분들이 이 지각동사 목적어 ing라는 그 연어 구조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있어야만 바로 이 visualize도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바로바로 독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에 BPP 바로 수동태로 잡혀 있어서 되고 있는 것을 수동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여기에 5번 그러니까 CB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need more 이거 보면 자 일치불일치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상호 간의 메시지는 내용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true. 맞죠? 자, 다음에 현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관계적 차원이다. X죠. 실제 외부 세계에서 발화되는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내용적 차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false가 된다. 까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